이현주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문재인 정권을 비판해왔습니다. 자, 5월 들어서도 무소속으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문재인을 불통의 대명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15일엔 문재인과 집권 세력 상태를 심각한 인지 부조화 상태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22일에는 문재인 정부 엉터리 경제 실험 중지할 것과 문재인의 최저임금 원상복귀하고 사과라고 또 촉구를 했습니다. 같은 날 신동아의 인터뷰에서는 문재인에 맞서 사회주의 반대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25일엔 민노총의 경찰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다. 민노총과 전쟁 선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날인 26일엔 문재인과 청와대는 행정 경험도 없는 최순실보다 못하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최순실보다 못하다. 이건 최순실을 얕잡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보다 지금 현재 문재인과 청와대가 한수 밑이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정권에서 서거할지도 몰라.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이건 한번 내용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그 명목이 국정농단인데 문재인과 청와대가 진짜 행정 경험도 없는 최순실 씨보다 못하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현주 의원의 주장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권의 상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현주 의원은 율사 출신 국회의원인데다가 전에 민주당에 있을 때는 2013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5년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한국인 대상 글로벌 의정발전공헌 부문의 대상을 받은 의원이라 민주당도 이현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과 청와대가 듣기에는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현주 의원이 줄곧 내뱉은 그 문재인 비판의 내용들은 국가 발전과 안정된 국가 운영을 위해서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들이지 결코 열받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현주 의원은 어제 26일이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행정 경험 없는 사람과 국정을 의논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사상 최악의 서민 중에는 경제 파탄에 북한 발악이, 최악으로 균열된 한미동맹과 일본, 중국 등 외교적 고립, 그런데도 오로지 과거 사이만 매몰된 희망 없는 국정, 최악의 국정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최순실 비선보다 못한 지금의 국정을 보며 대한민국은 아예 국민들 간섭 않고 내버려두면 더 잘 살겠다는 자조 섞인 말조차 나올 지경이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최순실 비선보다 못한 지금의 국정을 보면 최순실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보다 낫다는 말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의원은 이어서 지금의 경제 파탄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 세력의 엉터리 경제 실험이 초래한 측면이 크니 그게 없었더라면 지금만큼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이러한 주장, 최근 좌파들이 계속해서 논란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의 대화와 녹취록 보도와 관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좀 몇 년째 우려 먹고 있잖아요. 이 의원은 또 국민들은 대통령 연설 등 국정 전반을 다 최순실에게 맡기고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헛수아비처럼 아예 국정 손 놓은 줄 알았는데 이 녹취를 들어보니까 최순실에게 청와대에서 가끔 조언을 구하고 상의했던 수준이네요. 라면서 어쨌거나 그건 다 과거 정권 문제라 화가 나긴 하지만 지금 우리 삶을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잔인한 독재자 김정은 편에서 미국 등 동맹국가의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최순실이 어찌됐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과
무능한 외교에 더욱더 붕괴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이제는 문정권의 무능과 망국적 과거사에 매몰되기를 강력히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때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국민들의 원성이 지금은 본인을 향해 있는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뭐 대통령 하니까 또 왜 대통령 하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현주 의원의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지금 들려드린 겁니다. 이현주 의원의 그 주장을 보면 굳이 최순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아마 수많은 국민들은 사상 최악의 서민 죽이는 경제 파탄의 북한바라기, 또 최악으로 균열된 한미동맹과 일본, 중국 등의 외교적 고립, 그리고 오로지 과거사에만 매몰된 희망 없는 국정, 문재인 정권의 표폴리즘과 무능한 외교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솔직히요, 지금의 이 국정 운영 상태라면 이 정권에서 감옥에 가서 최순실들한테 한 수 지도를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최순실씨가 안 도와주겠죠. 자기를 잡아야 했는데 도와주겠습니까? 그래도 가서 한 수 지도해주세요 하고 해서 뭐 지도를 받아와야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기레기 언론들이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서 비선 실세리 국정농단이니 뭐니 청와대에서 뭐했니 온갖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서 순전 엉터리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여론 몰이를 해서 그렇지, 나라 잘 되는 일에는 누구에게라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속담 속에는 먼저 겸손, 언제나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것,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 이런 교훈들이 내포되어 있고 이런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어느 때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서 무엇에든지 노력하는 것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오로지 제 고집대로 행하다가 나라 망치는 사람이 옳습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성을 찾고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 15일인가 이현주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남긴 글 중에 이점이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상태는 심각한 인지 부조화 상태로 진단할 수밖에 없네요. 이미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이 문 정권의 전망과 다르지만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 부조화라는 이 단어를 정확히 알아보려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 따위가 서로 모순되어서 양립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불균형 상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현주 의원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큰일 났습니다. 태도와 행동 따위가 서로 모순되어서 양립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 불균형 상태라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이현주 의원은 일단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투자, 소비, 환율, 주가, 수출, 성장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소득 주도 성장, 아니 노조 주도 경제 파탄, 삼성 반도체, LG 휴대폰에 이어서 롯데 케미컬 대기업이 늘어나야 하는데 엑소더스 행렬이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GM, 대우, 현대차, 르노, 삼성, 우리나라 고용을 떠받치는 국내 자동차 회사들 상황은 또 어떻고요? 이 회사들 과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최근 환율 1200원 찍은 거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현주 의원이 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중 무역전쟁, 이란 원유 사태, 외교론 파탄, 우리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이래저래 생각하니 앞이 캄캄한데 대통령의 반응이란 중소기업인대에 오셨던 중소기업인들 아마도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싶을 정도 화가 나셨을 듯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찝어서 문재인 정권의 그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내가 보기에는 한국 땅에서 안 데리고 가면 청와대로 데리고 가야 돼. 그 수석들 전부 다 해가지고 이런 직원 직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장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손학규 대표님한테 저한테 뭐 줄 거 있으세요, 이제? 정치적으로 저를 뭐 키웠다, 뭐 내지는 영입했다, 뭐 내지는 지역구를 줬다, 개파다, 뭐 다 좋은데 저한테 당선 가능한 지역구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속내를 아니 그 이현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형님, 뭐 유비과 한우 장비 같은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정치적 동맹 관계나 이런 거에서 이현주와 손학규의 관계에서는 핵심이 이거였다는 거죠. 당신이 나의 리더인 이유는, 손학규 당신이 나의 리더였었던 이유는 그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 당신이 내 백이 없으면 나는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신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뭐 줄 수 있어? 이대로 가면 나가리인데 당선 가능한 지역구 하나 주실 수 있어요? 뭐 손학규의 지원 유세가 아쉬워? 손학규의 지원 유세 뭐 의미 없다. 뭐가 있을까? 선거 뭐 정치 자금 그런 것도 없잖아요. 뭐 이런 거죠. 뭐 해주실 수 있어요? 뭐 해줄 수 있어요? 어떤 영향력 있으세요? 있으세요가 아니에요. 영향력 남으셨어요. 손학규 대표는요, 정치 오래 하시다가 험한 콜의 극치를 보고 계신 거죠. 누구한테? 이현주 의원한테.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은 일단은 이현주 의원은 뭐 했습니까? 박근혜, 박정희, 천재 이런 소리 했죠. 이것도 요것만 따라, 요것만 유재일이 박정희 천재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양아치 짓 해라 이 새끼들아. 이현주 의원님께서 박정희 천재, 이 얘기는 왜 했냐? 자한당 친박당 되네. 자한당의 당권의 방향이 친박일세? 이렇게 판단을 하냐가, 일단은 오케이, 박정희 굿,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현주가 자막에서 또 이렇게 또 양아치 짓 해라. 그럼 진짜 니들 양아치다. 맥락 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그 청년 행사 가서 막 얘기를 하고요. 보수 유튜브 출연을 하고 기타 등등요. 당권 장악이 지금 여기서 이현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한당의 당권 향방에서 핵심이, 여러분, 뭐로 가고 있다? 친박 정치인 플러스 친박 대중조직. 그러니까 친박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자한당에서 유튜브도 없어, 당 조직도 없어. 결국은
그 당권 경쟁에서 이기려면 친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친박이긴 친박을 이렇게 잠깐 하면서 자기는 또 어떤 포지션이냐면 친박에게 미운 털은 안 박혀요. 왜냐? 저렇게 민주당에서 건너온 인간이 친박을 응원한다 그러면 얼마나 다들 좋아하겠어? 거기다가 그러면서 자기는 좀 다른 보수다. 내지는 새로운 보수다. 이런 이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오늘 상황에서 또 재밌는 게 벌어집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전원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랑 붙냐면 김무성하고 홍문표가 붙어요. 김준표 아니 그 김무성하고 홍준표가 아니 김무성하고 홍문표 이렇게 붙고요. 친박과 그러니까 그 탄핵을 둘러싸고요.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이런 논쟁들을 하고 앉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한당이 지금 뭐가 논쟁이 붙냐? 탄핵을 잘했냐, 못했냐. 그러니까 이게 탄핵에 대해서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자기네들이 안 한 거, 그리고 쭈삣거렸다라는 거에 대한 반성 이런 것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탄핵을 김무성과 그 일파가 탄핵을 한 거, 거기에 동조한 걸 가지고 그게 망했다, 원흉이다. 그러면서 김무성파를 찌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김무성이 수세예요. 김무성이 수세라고요. 그럼 이게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는 거냐면 자한당은 전당대회를 거치고 나면 친박에다가 탄핵 불복당이 되는 거죠. 친박에다가 탄핵 불복당이 되는 거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뭐가 돼야 돼요? 여기서 뭐가 돼야 돼요? 탄핵 불복당이 되면 뭐가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극도의 비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저격수, 문재인 저격수로 자기네들 중에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를 픽업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원주를 픽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원주는 보수의 아이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프로세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보수 쪽도요, 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비토 감정이 있는지를 저쪽도 알